한국과 스페인을 비교하면 스페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한시라도 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스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GDP 세계 15위, 유럽의 선진국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스페인의 전문직들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사연은 스페인에서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스페인은 한국과 같이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과 같이 커뮤니티가 딱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레딧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요. 레딧에서 많은 공감을 얻어 스페인 매체에서도 언급되기까지 했던 이번 사연의 주인공 에바 씨는 스페인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산탄데르 은행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고 지금은 한국으로 와 있는 변호사 에바 로페즈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산탄데르 은행 내 변호사라 하면 스페인 상위 직업군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시며 대체 제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시던데요. 제가 왜 스페인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스페인 사회와 행정 시스템에 불만이 있던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게 터졌던 거죠. 제가 완전 스페인에 질려버리게 만든 이 사건이 한국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아침부터 정신없이 무척이나 바빴는데요. 중요한 금융소송건이 있어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스페인에 지사를 둔 그리스 투자회사와 국제금융무역 분쟁에 휘말렸는데 이번 소송이 저희 회사에는 큰 손익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죠. 서류 뭉치를 들고 마드리드 지방법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길게 늘어선 줄이 한숨이 절로 나오게 했죠. 어쩔 수 없이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제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필요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다시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꼼꼼히 다 챙겨서 미리 제출을 다 했다고 설명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다며 매몰차게 저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딱 끊어버리더니 뒷사람과 업무 진행을 해버리지 않겠어요?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다가 결국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똑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기로 했죠. 그리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 진행이 지연될 것 같다고 설명드렸더니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법무팀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페널티 이자가 1,000만 유로가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딱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제가 사는 이곳에서는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 정부 행정 시스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스페인 법원은 민사소송이나 사업상 다툼을 소송 처리하는데 평균 527일이 걸린대요. 유럽 평균인 248일의 2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시간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드리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온통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동료 변호사 라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서류 문제는 당연히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죠. 서류로 가득 찬 책상에 앉아 이번 소송건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스페인은 세계 GDP 15위인 경제 강국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행정조차 엉망으로 처리될까?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오늘도 좌절감에 휩싸인 채 퇴근길에 올랐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까?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며 집으로 향했죠. 스페인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에 지친 제 모습이 화장실 거울에 비쳐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근무를 하러 갔던 오래된 친구 제시카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제시카는 스페인 유명 패션 회사의 한국 집으로 발령받아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터였죠. 스페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차에 한국 생활은 힘들지 않냐고 안부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제시카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제시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선 행정 처리 대부분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은행 계좌 개설도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끝냈어요. 세상에 이렇게 효율적인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전 스페인으로 이제 돌아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스페인이라면 외국인이 체류 허가증 발급받고 은행 계좌 개설에 카드까지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한국은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시카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품을 주문하면 택배는 하루면 도착해요. 그리고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면 도착해 있어요. 음식 배달도 30분이면 와요. 식당에선 주문하면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오고요. 에바가 한국에 오면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스페인의 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라 그건 너무 가장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도 문제없고 빠르기도 스페인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우리나라와 이렇게나 다른 곳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은 한참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관심도 커졌지만 제시카의 말에 조금은 과장이 섞여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제가 한국의 IT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 업무도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요. 스페인에서 며칠씩 걸리는 일들이 한국에선 몇 분 만에 끝난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정말 제시카 말대로 거의 모든 것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까지 배달해준다니 놀라웠죠. 게다가 대부분의 스페인인들이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EU 회원국 중 꼴찌를 다투고 있는 멋진 스페인의 인터넷이 떠올라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마드리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허비한 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러움, 스페인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늘 보던 마드리드의 거리가 갑자기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한편으론 희망이 생겼어요. 저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틈틈이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후 저는 잠시 마드리드를 방문한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둔 궁금증을 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우리는 마드리드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시카의 눈이 반짝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법원 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재판 일정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뿐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업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도
관료주의적 절차나 복잡한 규제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제시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스페인의 현실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있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대단해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죠. 마드리드의 혼잡한 교통과 지연되는 대중교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제시카는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열거했어요.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배달 문화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등 제시카가 신나서 떠드는데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스페인의 현실이 더욱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스페인 뉴스를 보며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날 뉴스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합니다.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고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로 매년 1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문제는 심각해 보였어요. 스페인의 생산성은 1980년대 이후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대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죠.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은 스페인 기업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그 원인으로 꼽았어요. 지역 간 격차도 심각했어요. 동부와 서부의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컸죠. 동부 지역의 1인당 GDP는 서부 지역의 2배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였어요. 스페인의 출산율은 50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네요. 이대로 가다간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연금 부담은 더욱 커질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거든요.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출근길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과 유적지 사이로 보이는 경제적 침체의 징후들이 눈에 들어왔죠. 빈 상가들, 실업자들, 노후된 인프라까지 스페인 안에서 제가 제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모두 스페인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죠. 우리나라가 이대로 계속 쇠퇴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문득 한국에 대한 제시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죠. 과연 스페인이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점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하지 않는 일상에 이제는 좀 더 회의감이 세게 왔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서류 처리는 늘 지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짜증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퇴근 후에는 습관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빠른 행정 처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첨단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한국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던 중 우연히 외국법 자문사 제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외국법 자문사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죠. 호기심에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제도는 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자신의 자격 취득 후 법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야말로 스페인 법에 대한 제 전문성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국과 스페인,
더 나아가 EU 국가와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봤고 원 자격국인 스페인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외국법 자문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주로 국제거래나 분쟁에서 스페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로펌이나 대기업에서 스페인이나 EU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룰 때 조언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이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게다가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한다면 제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큰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죠. 스페인에서의 일상이 갑갑하게 느껴지던 것과는 달리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리고 제 결심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가족들이 좀 놀라긴 했지만 한국에 가서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며 제 열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부모님의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스페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외국법 자문사로의 새로운 커리어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등록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시스템에 기대가 컸지만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복잡한 절차와 여러 날의 기다림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은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저는 동료 주연 씨의 도움을 받아 근처 은행을 방문했는데요.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업무를 선택하고 번호표를 뽑았죠. 놀랍게도 3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차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좌 개설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은행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응대해 주었어요. 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주소 증명 서류만 있으면 바로 개설 가능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해주셔서 언어 장벽도 느껴지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는 산탄데르 은행 직원이 영어로 응대해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은행원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불과 2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계좌 개설을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고 이게 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은행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계좌 개설은 끝났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설정도 도와드릴게요. 추가로 10분 정도 더 걸려 스마트폰에 뱅킹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마쳤어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온라인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상태였죠. 제가 속한 회사가 스페인의 큰 은행이지만 전산 시스템도 느리고 인터넷 송금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초고속 행정 처리 업무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은행을 나섰으니 이런 시스템에 저는 완전 감동받았답니다. 이런 효율성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게 된 로펌에서도 이런 신속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제 한국인 동료 주연 씨가 업무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효율성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에바 씨, 이 시스템으로 우리는 모든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덕분에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앞으로 이 회사 시스템을 잘 익히셔야 하니 어려운 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세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서류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효율적인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물론 가끔은 마드리드 집에 두고 온 고양이 필립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주는 만족감이 컸죠.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도 더 쉬웠어요. 어느 날 퇴근길 주연 씨가 물었어요. 에바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주연 씨. 이곳에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삶의 질도 높아졌죠. 가끔은 스페인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오래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으로의 귀화를 꿈꾸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라면 답답하지 않고 멋지고 즐거운 일들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제시카가 스페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배웅을 할 예정입니다. 제시카가 얼마나 아쉬울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제시카에게 한국의 선진 문화를 스페인에 꼭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멋진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